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전 페어팩스 광역교육위원을 역임하신 문일용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우리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예, W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WBS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우실 텐데 지금까지 꿋꿋이 잘 버텨오시고 이제 곧 이 상황이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원상복귀돼서 우리 정상 활동을 하실 때까지 건강하시고 꿋꿋하게 잘 이겨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코비드-19 가운데 많은 것이 제약돼 있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서 또 이번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아주 귀한 책을 내셨는데 스카이캐슬 교육위원 이야기라는 이 책이 발간됐는데 어떻게 이 책을 저술하시게 된 그 동기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귀한 책이라고 그러시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생각은 좀 드네요. 그 이제 이 책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읽어보시고 참 도움이 됐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책을 쓴 동기는 아마 유 선생님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서부터 이 지역 한인동포 언론에 쭉 칼럼을 기고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제법 오래됐는데 맨 처음 시작은 9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군요. 예, 뭐 20년이 넘었죠. 예. 뭐 제가 잘 써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동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갖고 지금까지 써왔던 글이 한 70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번 과거에 제가 썼던 글들을 보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그 동포사회에 또 멀리 나가서는 이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학생들, 또 교육자들, 또 일반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썼던 글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를 추려가지고서 정리를 해서 한 6개월 이상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이제 10월 중순에 드디어 이제 고국에서 인쇄를 마쳤고요. 서점에 배포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이 미국에서 받은 것은 이제 며칠 안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스카이캐슬 교육위원 이야기, 그 이야기가 지금 벌써 한 27년 여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는데 처음엔 좀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그 광대한 그 자료나 지금 준비하신 그 내용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지금 이제 책에 기술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맨 처음에 그 700개 정도 글을 제가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총 6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6장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는 저를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민 고등학교 때 제가 왔습니다. 1974년도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왔었는데 그때 와서 제가 이민자로서 그리고 ESL 학생으로서 공부하던 시절 때부터 시작해서 이 대학교 공부하던 얘기들 이런 게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났죠. 그 애들을 키우던 얘기 이런 얘기 부모로서 그런 얘기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위원 생활을 20년 이상을 했는데요. 교육을 일하면서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제가 좀 다뤘고요. 그리고 미국 교육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리고 미국 사회 이야기,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46년 살면서 네네. 또 교육위원, 또 플래닝 커미셔너로서 4년 합쳐서 이제 25년 정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네. 뭐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분을 제가 추려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이런 내용들로 이 책은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변호사님께서 쓰신 칼럼을 보고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 아이들도 키울 때 상당히 또 도움이 됐습니다. 뭐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 내용이 그냥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은 본인의 그 처음 이민 생활부터 시작해서 또 2세 이야기까지 또 교육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이것들은 정말 이렇게 우리들이 간과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유익한 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뭐 내용은 이제 앞으로 구입해서 보실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은 변호사님께서 이 책을 발간하셔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주제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제가 좀 네. 그 언론사에 그 언론에 동포 언론에 저 칼럼을 기고했을 때는 네네.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제가 어쩌면 이 동포사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좀 더 나름대로 독특한 네네.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해서요. 그러한 경험에서 제가 얻게 되는 정보나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이민을 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어로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많이 그런 부분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글솜씨는 뭐 뻔하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유익한 이 정보 제공이 나름대로 이 동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정말 그런 생각은 갖고서 그 부분에 이제 언론사에서 저를 이제 예쁘게 여겨주시고 이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은 그러한 그 정보 제공 부분들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그 특정 교육 이슈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적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에 정리를 하면서 가장 저한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적인 부분도 있고 제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크게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저 이민자로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의 저희들은 뭐 평소에 저희들이 고국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에서 쭉 살아가고 이쪽에서 미국에서 이제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 네네. 키우면서 저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이제 뿌리내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더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자로서만의 어떤 그 이방인으로서만이 아니라 네네. 이 주류 사회에 적극 동참해서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서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네네. 생각, 그러한 메시지가 제가 주로 전하고 싶은 거였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그 책에 대한 그 구성 면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 책이 과연 뭐 동포들께만 유익한 책이 아니라 우리 조국에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되는 책이라고 믿어지는데요. 이 책을 하나 발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하셨죠? 처음입니다. 예, 그 발간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미 출간이 됐으니까 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든지,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로서는 이게 처음 발간해보는 책이란 말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몰랐죠. 그렇죠. 옛날에 써놨던 원고는 있지만 예. 원고도 뭐 정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출판사 선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과연 출판사와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서
과연 책이 나왔을 때 뭐 홍보라든지 그렇죠. 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네. 새로운 점들. 예. 그래서 이러한 배워간다는 것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또 유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모르는 부분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뭐 출판사 선정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인이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네네네. 이미 책을 출판하신 분이 예. 이렇게 추천해 주신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참 뭐 한국에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미국에 있고 서로 이제 원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책을 발간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참 엉뚱한 질문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그러나 한국에 계신 분이 참 인내를 갖고서 대답 다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에 감사하죠. 네. 이 책은 그 책의 내용은 제가 한인 동포사에서 쓴 칼럼들을 선정해서 썼습니다만은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국경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의 중요성이야 뭐 어디에 네. 뭐 다른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한국의 고국에 계시는 네네. 여러 부모님들이라든지 이 학생 교육자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대형 그 서점들에는 나가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대형 서점에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또 온라인 또 북셀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미국에서도 뭐 온라인으로 한국에 네네. 연락을 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운송 비용도 있고 네네. 또 시간도 걸리는 게 있고 하니까 만약에 미국 내에서 구입을 원하시는 분에는 제가 지금 이메일을 하나 드릴 테니까 네네. 그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Sky Castle, 네. SKY, 네. CASTLE. 네.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붙여서 Moon, 네. Sky Castle Moon, gmail.com. 네. Sky Castle Moon @gmail.com으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출간하는 과정 쉽지 않은 과정인데도 처음 또 출간하셨고 앞으로 이제 출간을 또 앞두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 계획하게 되는 사람한테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많은 독자들이 또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유익한 내용을 얻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뭐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국가를 불문하고 특히 이제 우리 고국에 있는 분들도 아주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또 저희들이 살고 있는 페어팩스가 또 등장하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는데 특별히 이 책 제목 자체가 많은 독자들의 그 관심을 끄는 제목이 아닌가 또 이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문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초반에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페어팩스 광역교육원을 벌써 여러 번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션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임명으로 시작해서 5번을 직접 선출돼서 하셨는데 어떻게 이 교육위원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시작하셨는지 또 그 과정과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자세히 한 답을 드리려면은 네네. 아마 오늘 밤을 새셔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는 네. 저의 시절에는 뭐 유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 문과, 이과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우열반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문과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남 앞에 서는 일도 많이 했었고 나름대로 이제 그 지도력도 있다고 평가가 되기도 했고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음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사회에 들어갔을 때 다음에 혹시 선출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에 오니까 우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언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서 이제 문화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응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감히 제가 이민자로서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이민자로서 ESL 학생으로서 선출직 공직에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 당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문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더라도 과거에 보면 부모님들이 네. 이과를 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여기서 아시안계 이민자들이 그래도 우리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이공계통이다 네, 라는 그렇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예. 저도 사실 많이 갈등을 겪은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이제 대학에는 처음에 제가 그 화학을 전공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가 제가 전과를 해가지고서 네. 나중에 이제 동양사회학 쪽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외교관이 되려는 생각으로 처음에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법대를 갔습니다만은 이제 변호사가 되면서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름대로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국에서 잘할 때는 좀 더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 그러한 꿈은 제가 접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리고서 이제 미국에서 결혼하고 두 애들을 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과연 내가 우리 애들한테 정말 좋은 그 롤 모델이 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의 꿈은 네. 펴보지도 못하고 접으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너희들의 꿈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기서 미국에서 소수 민족의 일원이지만은 그런 거에 국한받지 말고 너의 꿈을 펴라 하면서 저 자신은 그렇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이제 신문기사에서 접한 게 페어팩스 카운티, 제가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임명제도에서 선출제도로 바뀐다라는 제가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한 1년 반 후에나 그렇게 된다는 기사를 제가 접하고서 참 이거 재밌는데 하면서 내가 좀 관심을 둬볼까 하는 생각을 하나 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거의 1년이 지나갔을까? 또는 신문에 다시 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적극적으로 과연 미국에서는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나. 그리고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되나. 그리고 제가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주위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저의 첫 도전이, 그래서 1995년 11월 페어팩스 카운티 역사상 첫 교육위원 선거 때 제가 도전을 했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임명제도의 마지막으로 6개월 정도 그 임기로 보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그때 나름대로 제가 그 보임을 해주는 카운티 슈퍼바이저한테 찾아가서 제가 읍소를 했죠. 저를 소개를 하고 이번에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민자에 불과하다. 근데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급무소는 그 6개월 기간이지만은 그 임명직 기회를 주면은 제가 열심히 배우고 또 제 이름도 좀 알리고 하면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겠느라 하고서 설득해서 가까스로 임명을 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임명을 받아서 제가 선출직에 도전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제가 재선에 실패하기도 했었고요. 다시 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해서 5선 20년 동안에 임명직 6개월 해서 20년하고 6개월 동안에 교육위원직을 제가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과정 중에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 아주 많죠. 그분들의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 제가
두고 제가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기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분들의 그러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정말 일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정말 또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꿈을 이루셨고, 도전한다는 그 미명 아래서 또 처음에는 보임됐지만은 5선이라는 그 직접 선출된 선출직, 교육위원이 얼마나 또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선출직에 도전하면은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정치적인 분야도 있고 외교적인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교육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교육위원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쪽 미국의 그 교육위원 또 광역 교육위원의 그 역할과 임무가 무엇입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다른 그 선출직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왜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주위에서 권하시는 분도 많고요. 제가 사실 그 20여 년 동안의 그 저의 그 공직 여정 중에 제가 약간 다른 길로 가보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 2010년이죠. 2010년에 페어팩스 카운티 브래독 지역, 브래독 디스트릭에서 그 슈퍼바이저 선거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마해서 제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제가 이겼고요. 근데 본선에서 제가 아깝게 상대당 후보에게 89표 차이로 제가 졌습니다. 안타깝네요. 그게 참 나름대로는 안타깝지만은 또 한편으로서는 제가 계속 교육위원 역할을 또 그 후에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은 저한테는 교육에 관한 그 정책을 다루는 것이 교육 이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고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은 그 누구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뭐 말씀을 새삼 드리지 않고 제가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의 교육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페어팩스 카운티와 이 스카이 캐슬이 제가 이 책 제목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교육열에 관계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 페어팩스 카운티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교육열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선출직 다른 자리도 있지만은 제가 교육위원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메시지를 제가 나름대로 주고 싶었던 것은 특히 그 한인 동포 사회와 또 저보다도 좀 더 젊은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가 선출직에 도전한다고 다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만 바라보지 말자.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맡은 역할이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또 어떤 자리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그러나 교육만큼 이 가장 저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계속 끈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떠한 정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서 노력하는 모습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다면은 그게 제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나이 이제 뭐 60대 초인데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앞으로 뭐 또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동안 교육위원직을 맡아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서 한국과 가장 그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은 교육위원회가요. 미국은 워낙 그 교육의 그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어떻게 그 행해지고 있는 것이 미국 전체에 다 그럴 것이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른 지역, 대부분의 다른 지역도 다른 학군도 페어팩스 카운티와 마찬가지
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최종 정책, 교육정책 기관입니다. 그리고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가 교육에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정부인데 주정부가 관여하는 부분도 이 카운티 자체, 시 교육청이 하는 자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운티 자체 내 교육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그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교육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예,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한 그 정책을 집행하게끔 하죠. 그러니까 교육위원이 페어팩스 카운티 12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9명은 지역구 교육위원들이고 3명은 카운티 전체에서 선출되는 광역교육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 교육위원을 4년을 했고요. 광역교육위원을 16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위원회가 한 집단 지도 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집단 지도 체제하에서 고용한 한 사무총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지금 한국 같은 데는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잖아요. 직접 선출하죠. 그 교육감에 또 여러 가지 그 범위라든지 그 행정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런 차이는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교육위원회, 그 특히 광역교육위원회 그 역할과 임무가 상당히 이제 방대하면서 중요한데 미국에 보면 그 주마다 카운티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교육위원 이제 쭉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퇴임하시고에 그 소회라 그럴까 재임 중이라든지 퇴임하시고에 그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우선 20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아껴주셨던 동포사에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그동안 그렇게 지지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 기간 동안에 참 오랜 기간인데요.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다뤘는데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저희 후배 교육위원들에게 제가 나름대로 조언도 해주고 또 교육감도 가끔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그 6개월 이상은 제 생각도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거에 썼던 글 내용도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이 책 발견을 위해서 제가 썼고요. 이게 책은 이번에 이게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 영어 세대를 위해서 또 미국인 학생들이라든지 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작업도 제가 한 6개월서부터 한 8개월 정도 제가 잡고서 제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욕심을 하나 더 부린다면은 이제 처음 발간된 이 책의 호응 여하에 따라서 제가 그 다음 한 권을 또 준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과거에 아직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은 글들도 제법 있고 또 제가 과거에 감히 제가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눌 수 없던 내용의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이제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조금 더 자유스럽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왔습니다. 네. 뭐 지금 초판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역본도주 준비 중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증보판이라고 그러죠, 저희들이. 이제 증보판도 이제 기대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는 방대한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요, 보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이제 꿰매냐인데 이제 그 방대한 자료를 통해서 또 지금 그동안에 발표된 것 외에 비하인드 스토리 또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말고 또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 많이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쉬운 점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도 이제 교육위원회 한번 돼봐야 되겠다 하는 후학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예. 예, 그렇다면 그 후학들을 위해서 예. 어떤 조언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제가 이제 20여 년을 이렇게 하면서 예. 아주 깊이 느꼈던 부분은 이 미국에서의 그 선출직의 도전은 네네. 그냥 나와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안 하다가 나와서 당선되는 분들도 계시죠. 네, 계시는데 그렇지, 예, 예.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고요. 네네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지역사회에서 아주 하찮은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부터 자원봉사, 봉사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 시빅 어소시에이션, 호모노스 어소시에이션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학교의 PTA에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아니면 거기서 멤버지만은 적극 활동을 하면서 이러면서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찌 같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렇죠. 조금씩 그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이슈에 눈이 뜨기 시작도 하고 우리가 특히 우리 그 젊은 세대들에게는 정치에 관심을 둔다면은 정당 조직에도 가입을 해서 그렇죠. 과연 정당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가나 그리고 미국에서 이 버지니아주에서는 매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선거가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과연 선거가 진행이 될 때 어떠한 도움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직접 보고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자기 준비를 해나가고 또한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고 채워나가면서 좀 더 준비된 후보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서 또 준비를 해가면서 또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네. 용기를 내서 떨어질 거 각오하고 도전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조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렇게 후학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할 적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걸음, 반걸음부터 현장에서 익혀서 교육위원회든지 어떤 선출직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준비된 교육위원 또 좀 준비된 대통령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걸 쌓아나가서 됐을 적에 그것을 잘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교육위원님께서 역임도 하셨고 지금 변호사이시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저희가 듣기는 또 그 자녀들을 뭐 어디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아드님이 또 좋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셨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뭐 우리 애들이 어디 들어간 걸 소개하려고 쓴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제 이 학부모들은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그 교육을 정말 지향하는 학부모들에게 어디 뭐 들어가라는 건 아니고 교육적인 그 충원이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참 한마디로 드리기에 그렇죠, 이제 쉽지 않은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느 부모든 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모든 자식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그렇죠. 가서 이 사회에 나와서 성공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식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면 제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부모의 욕심을 강요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올 때 혹시 그 지원했던 생각했던 대학에 합격이 안 됐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실망이 되고 절망할 사람들은
당사자들 아니겠습니까? 아파도 본인들의 가슴이 더 아플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식들이 좀 실수하더라도 좀 잘못하더라도 그 편에 서서 좀 더 이해해주고 그러나 잘못한 점은 자식들 자녀들 잘못했을 때 다 압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지 과거에 잘못됐던 부분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집 애들도 뭐 크면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아이비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시행착오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이런 대한 방향의 전환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너무 자식들 달구지 마시고 이렇게 좀 놔두시는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두고서 도와주시는 그런 여유를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항상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 자랑을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면은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정말 그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미국에 바로 오기 전에 그 살았던 그 저의 동네의 모습, 다니던 교회 저희 친구들하고 예배 후에 같이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어떠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었다. 그리고 뭐 보시면 금방 아실 것처럼 이러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라는 얘기도 제가 책에 있고요. 그리고 와서 제가 미국에 와서 20개월 후에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폴라로이드 사진인데 이게 뭐 유 선생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얼마나 머리가 짧았습니까? 근데 20개월 만에 머리가 이렇게 자랐거든요. 이 장발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하는 것도 책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책에 소개했고 또 여기에 보면은 또 저의 고등학교 때 학교 신문에 났던 요 사진인데 요 사진에 이 사진이 무엇이며 요 사진 밑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제 과학과 주임 선생님이 써놓으신 건데 요게 왜 써놓으셨을까 하는 이런 얘기도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있고 제가 자랑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이게 애들 키우면서 뭐 저라고 애들하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은 안 해도 그럴 때 있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저희 큰애가 88년 1월이니까 이제 내년 1월이면 이제 33이 되는데 이 녀석은 둘째에 비해서 둘째가 91년생인데 둘째에 비해서 저하고의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선만한 거에서 좀 더 조심스러워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게 2016년 6월 16일 날 저한테 보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카드에 보니까 이걸 제가 보고서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좋은 아버지였었구나. 얘들한테 나름대로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편지인데 이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저기 소개를 하고 내용만 하겠습니다. 이게 Father's Day,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 날 카드입니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저를 아직까지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은요. 그래서 Dear 아빠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Happy Father's Day 하고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해줬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기가 아마 가끔은 아버지한테 제대로 잘못 대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가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생애도 생각해 보면서 되돌이켜 보니까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가족, 그리고 세상이랍니다. 네.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잘 가르쳤구나 예. 하는 생각하면서 뭉클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제 그 집에 조그만 방에 제가 성경도 보고 그거 하는 방인데 책도 읽고 하는 방에 이렇게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족, 세상, 예.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청색은 파란색으로 나오는데 더 푸르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버지보다도 낫네요. 저보다 나야죠. 저만큼, 네. 예, 저만큼밖에 안 되면은. 네, 정말 큰일이죠. 자랑할 만한 예. 그 아드님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들에게 주는 경종이면서 예. 저희들도 가끔가다 아이들 키우면서 놀래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또 보이지 않게 성장했다는 예. 이런 내용들이 이 책자에 있으니까 예. 많은 독자들이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저의 사실 큰애는 저하고 대학교 동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버드를 그렇죠, 다녔는데 예. 경제학을 했습니다. 네. 경제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일들 이렇게 보면은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는 꿈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간에 비영리 단체로 일을 했고 지금은 비영리 단체는 아니지만은 네. 그 주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는 네.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는데 예. 그 대학원은 볼클리에서 이제 그 공공정책학을 했거든요. 네네. 그 대학원 때 자기가 가장 관심을 많이 두던 부분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식량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주정부에서 푸드 스탬프에 네네. 관련된 일을 아주 자그마한 봉급을 받고 그러나 굉장히 만족해하며 자신의 일에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죠. 네, 그 자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적에는 또 정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또 귀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조언의 말씀이 정말 어느 누구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학부모들의 과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가끔 가다는 자기 자신들, 부모들의 욕심이랄까 그 지향하는 점에 강조를 주다 보니까 그 당사자들이 가끔 빠지는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도 결국은 부모들의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오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데 비록 드라마지만 그 속에서 두는 그런 또 의미를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책을 통해서 스카이캐슬 교육위원 이야기 앞으로 풀어놓을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건 또 향후 또 기대해 보고요. 우리 문 변호사님의 향후 계획이랄까 그 비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영역하는 것과 네네. 그다음에 혹시 그다음 책 한 권을 또 준비하는 일이 있을 수 네네.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짬짬이 시간 내서 제가 지역사회에 또 봉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저녁 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그러세요? 하는데 좀 보조도 하고요. 예. 저 가르치는 예. 미국 사람들한테요. 아니면은 저 미국에 온 지 오래된 예. 한인들이라든지 미국 태어난 한인들이라든지 그리고서 성인
영어 ESL 클래스도 제가 보조교사로 제가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런 게 있고 최근에 또 그 어려운 학생들에게 그 추가 교육을 제공하는 그 기관이 지금 하나 지금 생기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보드 멤버로 참여해주지 않겠냐라는 그 초청을 받고서 제가 기꺼이 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제가 능력이 되는 한도에 네네.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하고 좀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제가 오픈해 두고서 그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광역교육위원 퇴임하시고 더 바쁜 생활이 이어지네요. 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획과 비전이 정말 다 합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또 그 후에 또 더 큰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페어팩스 광역교육위원 문일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